예,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지사의 종합금융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노영도입니다. 만나 뵙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택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주택연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 오랫동안 우리 주택연금의 홍보 모델로서 애써주시고 또 언제나 구수하신 우리 최불암 선생님 주택연금 얘기 먼저 한번 듣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노후 생활에 든든한 동반자 주택연금이 나온 지가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1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은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노후가 훨씬 더 든든하고 편안해집니다. 또 남으면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을 하니까 요즘 자녀들도 많이 고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평생 든든하고 즐겁게 걱정 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최불암 선생님께서 사실 주택연금의 핵심 이야기는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딱 두 구절로 말씀드리면 사는 집 제피놓고 연금 받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서 8개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나라에 담보로 맡겨놓고 그 집에 평생 살면서 정부의 보증하에 주택 가격에 상응하는 연금을 나와 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매월 봉급처럼 수령하는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부에서는 그 집을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아주 오래 사시고 집값이 오르기처럼 뚝 떨어져서 처분 대금이 들인 연금에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거는 나라가 부담합니다. 거꾸로 아주 불행히도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또 집값이 폭등을 해서 처분 대금이 받아간 돈보다도 훨씬 낮게 되면은 그는 자식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착한 놀부 계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연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가입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55세 이상만 되면 됩니다. 또 아주 쉬운 조건 하나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라 하면 시가로는 약 한 20억 정도 되는 주택도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집이 여러 채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부부 합산 기준으로 다 더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2억 원이 되면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12억 초과되면 전혀 안 되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집이 딱 두 채인데 12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3년 안에 그 집 중에서 한 집 파는 조건으로 사는 집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집을 말하느냐? 그 속에 계시는 집들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여기는 순수 단독이 있고, 그지? 다가구, 그리고 다중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룸 하는 거 다 대상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대표적인 아파트 당연히 되고요. 빌라, 연립, 다세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택, 우리가 말하는 상가주택 이렇게 말씀하는
하는 뭐 점포주택 그지? 이건 조건과 제약이 따릅니다. 첫째, 주택의 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에서 반 이상 돼야 됩니다. 반 이상 안 되고 상가가 예를 들면 더 크다면은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담보는 전 건물을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지급받기 위한 가격을 평가할 때 그때는 딱 뒷부분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또 제약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실버타운입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안타깝게도 우리 경남에는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주거의 필수시설 그리고 재산세는 업무시설이 아니고 주택으로 가셔야 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립니다만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궁금하지요? 자, 그럼 주택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격 요건을 따질 때는 공시가격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연금 지급액을 산출하기 위한 평가에는 기본적으로는 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가를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아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명이라는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최고 먼저 부동산 테크, 한국 부동산은 옛날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다 해놓은 주택 시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걸 최고 먼저 적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2번 KB 시세, 국민은행이 조사한 우리나라 주택 시세를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다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는 공시가격으로 내려옵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들 그리고 복합용도 주택들은 여기에 해당이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을 안 하고 이게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 4번 감정평가 기간에 감정평가 가격을 실무적으로는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시가격은 시가의 한 60%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적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감정기간에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을 이 순위에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서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감정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가 감정가액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택들은. 그런데 다만 감정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하신 분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1번, 2번 해당되는 것도 4번을 적용합니까? 가능합니다. 나는 꼭 감정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집은 비유가 아파트인데 너무 좋아. 나는 일반 가격이 어렵다.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하면 감정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정말로 최고 알고 싶은 겁니다. 내 집 맡기면 얼마 줄 거고? 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가로줄이 주택 가격입니다. 이쪽 있고 이쪽이 연령 신청할 당시의 연령을 하겠습니다. 예. 노란색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5억이고 55세에 신청하면 72만 8천원을 드리고 60 신청 98만 9천원, 70 신청하면 147만 8천원, 80세 신청하면 237만 3천원을 드리겠다. 이런 표입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3억이다. 예, 3억. 예, 60세 신청하면 59만 4천원, 70세 신청하면 88만 6천원, 80세 신청하면 142만 4천원을 드리겠다. 예, 이렇게 예. 지급액은 이렇게 산출되는데요. 자, 이제는 주택연금의 절차와 방법 좀 세부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담보 제공 방법입니다. 그럼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당권 방식, 하나는 신탁 방식. 저당권 방식은 상당히 익숙하지요. 우리 은행에 예전부터 가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는 거 똑같은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은 조금 생소한데 이건 정말로 나라에 집을 맡깁니다. 신탁 계약에 의해서 외형적 소유권이 나라로 넘어갑니다. 저희 주택공사로. 외형적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두 가지 방식의 큰 차이점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가입자가 사망하고 나면 그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건저당권 방식은 자녀들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 남은 부 또는 모 어머님한테 자기의 상속권을 포기해 줘야 돼. 자녀들이. 반드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탁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계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세난때 차이가 있습니다. 건저당권 방식은 보증금을 단돈 1원이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월세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탁 방식은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보증금은 나라에 맡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운용해서 주는 이자 정도를 수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라에서 이 정리를 한다 그랬지요. 정리를 해가 남은 돈이 있을 때 돌려드려야 되는데 건저당권 방식은 돌려줄 때 민법의 상속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상속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탁 방식은 개별 지정이라 해가 자녀 중에 나는 아들한테는 안 줄 거야. 딸만 가져. 뭐 이렇게 지정도 가능하고 또 뭐 자기들 전부 다 골고루 가져도 가능하고 비율을 별도로 정해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두 가지 방법의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신탁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굳이 하나 말씀드린다면 신탁 방식이 건저당 방식보다는 초기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저렴합니다. 아주. 예. 초기에 나중에 비용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있는데 신탁 방식이 저렴하다. 예. 자, 이제 연금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입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정리를 해서 만드는 상품 종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분 가장 일반적인 분들이지요. 내 죽을 때까지 줘. 예. 종신지급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필요 없고 그땐 다른 작은 계획이 있어. 10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한 30년만 주면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확정기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쓸 돈이 좀 있어. 뭐 전세금도 내줘야 되고 뭐 빚도 좀 있어 갚아야 될 거. 그리고 나중에 큰 어렵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둥이 장가 보낼 때 좀 보태도 줘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그거는 따로 빼놓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을 우리가 혼합 방식이라 하는데 인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내가 목돈으로 쓸 수 있는 한도를 예를 들면 5천만 원 뭐 이렇게 설정해놔. 그거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용도로 빼쓰고 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그래서 종신에서 이야기하면 종신혼합, 확정기간 방식에서 한도를 설정함, 확정기간 혼합 방식. 여기는 이런 용어 전혀 하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다 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난 지금 이 집에 대출이 좀 너무 많아. 그래서 원리금 갚는데 매월 너무너무 버거워. 제발 연금에서 그 원리금 좀 안 갚도록 그거 좀 갚아줘. 특별히 이거를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합 방식하고 대출 상환 방식의 차이는 혼합 방식일 경우에는 이 연금 지급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대출 가능 금액의 50%까지만 목돈으로 지급하는데 대출 상환 방식은 한도를 쭉 대출 갚는데 좀 여유 있게 하라고 한도를 쭉 늘리고 90%까지 대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지요. 난 집도 작고 그리고 소득도 적어. 그러니까 똑같이 주지 말고 좀 우대해 줄 수 없나? 예, 우대 지급 방식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첫째, 집이 2억 5천 미만이어야 됩니다. 2억 5천 넘으면 안 됩니다. 집값이. 그리고 반드시 이때는 부부 합산 1가구 1주택. 부부 합산 1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기초연금을 수급자가 돼야 됩니다. 기초연금입니다. 그저 생활재 수급자가 아니고요. 그 65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러고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이 경우에는 최고 18%까지 더 드립니다. 밑에 제가 수령액 비교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만약에 내 집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일반형은 70세에 받으면 44만 원 받는데 우대형은 50만 원. 80세 그리고 한 6만 원 정도 더 받고요. 80세인 경우에는 71만 원인데 83만 원, 약 한 12만 원 정도 더 드리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해도 감정료 저희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목돈은 따로 제껴놓고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 혼합 방식이라고. 예, 이제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월 지급금을 받는 유형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월 똑같은 금액을 줘. 예, 정액형입니다. 어떤 분은 이리 이야기합니다. 나 좀 더 젊을 때 놀러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젊을 때 많이 줘. 그러니까 기간을 정합니다. 3년, 5년 이렇게 정하면 그 기간 안에는 더 드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좀 작게 드리는 방식. 초기에 많이 준다 해서 초기 정액형 이렇게 뭐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꾸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지금은 다른 수입도 있고 괜찮아. 가면 나이 많은 들면 들수록 좀 많이 주면 좋겠어. 이렇게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 3년마다 4.5%씩 연금액을 정액해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연금에도 공짜는 아닙니다. 비용이 따릅니다. 주택연금의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담은 하는데 현금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비용이 하나 있고 부담하고 가입할 때 돈을 내야 되는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담을 하는데 내지 않는 비용. 부담을 하는데 내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내가 현금으로 안 내지 장부상에는 연금 지급액에는 다 계산대가 있다. 이런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고 먼저 가입비입니다. 가입비. 가입비라는 걸 봤습니다. 주택 가격의 1.5% 상당한 금액입니다. 한 3억짜리 집 같으면 450만 원을 부담합니다. 성격이 뭐냐? 앞에 말씀드렸지 국가는 손실이 났을 때 무한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게 국가가 이 책임을 모두 다 재정으로 부담한다면 이 감당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가입자들한테 일종의 그 모자랄 때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료 성격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그런 일에 충당하려고 받아두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보증료입니다. 이건 연금대출 잔액의 0.75%를 부담합니다. 이거는 공사가 이 업무를 지급하는 최소의 실비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매년 0.75석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 연금 잔액은 오늘 만약에 100만 원 받아가시면 그게 100만 원이 잔액이 됩니다. 그럼 매년 가면 연금 잔액이 높아지겠지. 이달에 100만 원 받아갔다 그러면 그게 연금 잔액, 연금 잔액이. 이 집값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매월 바뀌 나가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내가 받은 돈의 잔액의 0.75%를 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연금 약정을 내가 오늘 내가 100만 원 연금을 받으면 그 100만 원이 조금 이따 뒤에 보면 제가 연금 잔액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출금리,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은행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 대출금리는 뭐 코픽스, 은행의 조달금리에 연동하는, 그다음에 CD, 유통수익률 하는데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쓰는 그 금리 체계와 거의 막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코픽스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제공되는 금리는 4.37%, CD 금리는 4.64 정도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리는 고정금리는 아닙니다. 코픽스는 6개월마다 변동하고 CD는 3개월마다 변동하는데 내가 받는 연금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장부에 가산할 때는 변동금리로 다 계산해서 가산한다. 가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입 시에 실제 현금으로 내야 되는 비용. 아까 감정해도록 하실 때는 감정 수수료 물어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할 때는 등록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육세, 이거는 가입 신청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요거 외에도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인지대를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3억짜리를 하게 되면 제가 오면서 하뜩 한번 봤는데 아파트 같은 감정 필요 없는 거 신탁 방식으로 하면 7만 5천 원만 들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감정해가지고 건저당 방식으로 하면 약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신탁 방식보다는 건전한 방식이 아파트보다는 감정해야 되는 주택이 비용은 좀 비싸게 든다. 그런데 이것도 부담하기가 조금 버겁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요. 인출 한도에서 빼갖고 쓰면 됩니다. 인출 한도를 설정해가지고 거기서 빼쓰면 된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보정 잔액. 그럼 내가 쓴 연금의 채무는 얼마나 되나?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정 잔액은 지급받아 매월 받아간 금액이지야. 거기서 개별이 목돈 인출한 겁니다. 목돈 인출한 걸 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정료, 초기 보정료와 그다음 연 보정료를 가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 가산한 금액이 내가 부담하고 있는 연금 채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말씀대로 요 잔액에 대해서 또 보정료 0.75를 붙고 0.75가 붙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면은 그럼 어떻게 신청하노? 저희 공사에서 상담자 신청 이런 절차를 밟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요건이 맞는지 그 다음에 가격도 주택 가격도 조사하고 그리고 또 뭐 현황 조사도 하고 해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건저당권이나 신탁등기 등 약정과 설정 이런 거를 마치고 되면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은행 앞으로 저희들이 보증서를 이분한테 얼마든지 다음 조건에 연금을 지급하시오.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은 거기 가시가지고 그 은행에서 연금 대출 약정을 하고 계좌를 통해서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요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이제는 주택연금 이용이나 저희 주택연금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7년 아까 얘기해서 우리 최불암 선생님 말씀 17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의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한 8,600만 원이면 전국 평균입니다. 근데 경남은 2억 한 700만 원 정도 됐고요. 월 평균 지급액은 123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은 좀 작네요. 69만 원. 그리고 평균 연령 신청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72세입니다. 72세. 우리 경남도 똑같이 72세. 지금 약 한 13만 명 정도가 이 연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연금 기내서 최고 기록을 누가 갖고 있는지. 최고 많이 받는 사람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김모 분이신데 지금 696만 원. 이분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이한. 지금 한 100세 가까이 안 됐겠네요. 그런데 또 정말 최장수 분 계십니다. 이분 우리 경남 양산 사람입니다. 지금 연세가 110세입니다. 110살 되시는 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점. 제가 하면서 상담하려고 보면 자주 하는 질문 몇 개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 어떻게 되나요? 새 집으로 바꿔가면 됩니다. 새 집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만 그때 더 좋은 집으로 가서 가격이 높으면 그때는 가격 조정해 드립니다. 근데 거꾸로 더 흐른 집으로 가면은 깎습니다. 그렇게 된다. 주택에 대한 세금 내나요? 소유권까지 간다면서 세금은 가입자가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런 거 산정할 때도 본인의 집으로 카운트됩니다. 집값 변동되면 연금 지급액도 변동되나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는데 아무리 집값이 폭등하고 폭락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집 갖고는 안 바꿔줍니다. 전세 보조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렸지. 건저당권 하면 아예 보조금을 못 받고 하는데 신탁 방식으로 보조금 받으려면 바꿔야 되고 보조금은 공사에 맡기어 두셔야 됩니다. 다른 연금을 받거나 소득,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택연금은 다른 재산이 얼마나 수백억을 가지고 있든지 다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얼마를 받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주택에 거주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꼭 하나 유념해야 되죠. 주택연금은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주택연금은 해지, 지급 중단, 해지 사유에 해당돼요.
무단 주민으로 전출을 한다든지 그 집을 1년 이상 비워두면은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거 예사항이 있습니다. 아파서 요양병원하고 병원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지야. 관계 없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나를 복양을 하는데 자녀 집으로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런 일은 없겠지만 관공서가 뭐 코로나 같은 거 격리되고 수용 또 뭐 수감되는 이런 경우는 집 전체 세놓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공사에 동의를 사전에 받고 승인을 받아서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응답 시간도 좀 갖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 주신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어서 부득이 오늘 여기서 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주택연금을 이해하고 그리고 당당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폭염 건강 유의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